안녕하세요. 안주식TV 이번 주 워특 주민 주제는 음모론입니다. 코로나 백신 속에는 빌 게이츠가 심어놓은 마이크로칩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신도 안 나올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이론이지만 이들 음모론자들은 높은 백신 거부율, 그리고 지난 1월에 의사당 점거까지 현실 미국 정치와 사회를 흔들고 있는 무시 못할 세력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음모론자가 많고 세력도 그걸까요? 오늘 토론도 워싱턴 지국 특파원들과 함께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순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이정민 특파원, 백신 거부율이 꽤 높은데요. 이분들 상당수가 좀 특이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죠. 방금 안주식 특파원이 말씀해주신 그런 음모론들 말고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를 조금 빼고 언론에 실린 그 각종 음모론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태반의 발육을 막아서 불임을 유발한다. DNA를 완전히 변형시킬 거다. 아까 말씀하신 빌 게이츠가 사람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백신을 통해서 심어 놓는다. 그리고 백신에 낙태된 태아의 폐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루머도 있었고요. 코로나19가 이게 사실은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0.00 몇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뭐 우리가 약간 좀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할 만한 루머들도 좀 있었어요. 의약산업체들이 뭐 돈 벌려고 그냥 코로나 위협을 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백신을 만든 거다. 병을 퍼뜨려서 지지율을 낮추려고. 그리고 코로나는 국제 금융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얘기다. 뭐 이런 각종 루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유포가 돼 있었고, 뭐 미국 사람들 트위터 많이 쓰니까요. 트위터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루머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교정해야 될 역할이 언론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언론 지형하고 음모론 그 어떤 관계가 있죠? 김양수 특파원. 미국의 언론 지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하고 뭐 기존의 언론사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미국은 좀 독특해요. 독특한 게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라는 어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잘못된 정보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제대로 된 뉴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BC, NBC, MSNBC, CBS 같은, 아니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우리가 아는 이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야후 뉴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어떤 매체들, 정식 매체가 아닌 인터넷 애그리게이터들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필터 버블하고 에코 챔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코 챔버는 메아리 방이잖아요. 이 메아리 방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메아리가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현대에 와서 하나 더 덧붙여진 것이 바로 필터 버블이에요. 뭐냐면 내가 SNS에서 예컨대 내가 자주 보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합시다. 페이스북에서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막 혹해서 봤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SNS의 알고리즘은 얘는 이런 종류의 뉴스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뉴스를 나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뉴스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필터가 생긴 거죠. 검증 도구가 생겼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뉴스는 각자의 골고루 된 영역의 뉴스가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뉴스들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정보들. 예컨대 뭐 이정민 특파원이 얘기하신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칩을 내 혈관을 타고 다니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얼 먹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추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버블, 내가 어떤 그 버블이 뭐죠? 공기 방울이잖아요. 그 방울 안에 갇혀가지고 에코 챔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미디어 지형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팩트 체크 못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요즘에 모바일로 뉴스를 많이 보죠. 이렇게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매체는 바로 폭스뉴스라는 거죠. 폭스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매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폭스뉴스가 SNS에서 나온 음모론을 다시 재생산을 합니다. 재생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다시 나는 필터하는 버블에 갇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사람들이 팩트 체크하는 건 안 봐? 팩트 체크 하죠. 팩트 체크 하고 있지만 이미 가짜 뉴스 또는 음모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거짓말이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언론은 특이하게도 진보적이다. 우리가 이제 민주당 지지, 뭐 공화당 지지로 아주 쉽게 양분을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한다 혹은 진보적이다라는 매체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결국에는 같은 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라고 치부하기가 아주 쉬운 구조라는 거죠. 참 이정민 특파원 저기 그 이야기로 잠깐 지금 현재 백신 거부율이 높잖아요. 근데 네. 백신 거부율이 높은 게 이런 음모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 백신과 음모론이 이제 사실은 정말 있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게 기사화도 됐는데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업체가 분석한 게 있어요. 유고브라는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주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달 초에 이제 미국 사람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이런 사실 뭐 우리 눈에서 보면 유언비어지만 이런 얘기를 믿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한 마이크로칩 심으려고 코로나 백신 이용한다. 이거를 미국인 그 1,500명 중에 20%가 자기는 믿는다고 했대요. 그리고 코로나 위협, 이 코로나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과장된 거야.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말 믿니라고 말한 그런 질문에는 40%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요거는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 말을 믿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20%, 18%가 맞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그런 백신 이 불신 같은 거를 상당히 이 유언비어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이 시각이 조금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 업체가 응답자 성향을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백그라운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수가 하나의 키워드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 키워드가 백신 접종 거부. 당연히 이런 말을 믿으니까 백신을 안 맞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 그 다음에 난 공화당원. 이게 월등하게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언비어들과 백신 접종 거부자도 다 연관이 있고 그게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이 설문조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음모론이 정말 생각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음모론 하면 역시 QAnon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기현 특파원, 작년 1월 의사당 점거 사태 때 Q라는 글자도 또렷하게 나왔고 실제로 인터뷰하니까 Q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QAnon이 도대체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사당 난입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이른바 QAnon 신봉자들로 나타났습니다. QAnon은 알파벳 Q하고 익명을 뜻하는 단어죠. 어나니머스의 합성어입니다. 미국의 극우 성향 온라인 게시판으로 포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2017년에 여기에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최초 게시자는 Q 클리어런스 패트리엇, 우리말로 하면 검증된 애국자 Q 정도로 해석되는 아이디인데 이후에 간략하게 이 사람을 Q로 불렀습니다. 이 아까 믿는 사람들이 많죠라고 물어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부 내 각종 기밀에 접근 가능한 내부 인사로 소개하면서 음모론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물론 톰 행크스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미국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소속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해당 비밀 조직은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활동 중이고 아동 살해는 물론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식인 관습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데요. 비밀 조직 소탕 임무를 수행해서 미국의 위대함을 복원할 인사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QAnon 측 인사들은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QAnon 진영의 메시지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2020년이었죠. 작년 8월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을 뿐 QAnon 운동 자체는 잘 모른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이 상당 부분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꾸준한 발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트럼프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정치인 트럼프, 음모론,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 하나로 이렇게 키워드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백신 접종 거부, 트럼프, 공화당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진짜 백신 안 맞는 분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자인 거는 확인이 돼요. 지금 백신 안 맞는 지역들 미국 남부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플로리다 같은데 이런 데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었던 대표적인 주고요. 여기는 지금 또 주지사가 지금까지도 나는 마스크 쓰는 거 반대야. 그거 코로나 별거 아니야. 우리 자유인데 왜 자꾸 침해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기를 드는 주거든요. 플로리다가 대표적인 지역이고 이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이런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어떤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쭉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뭐 재임 시절에 루머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루머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말라리아 치료제 먹고 이거 부작용 없더라. 나 코로나 걸려도 말라리아 치료제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신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은 다 나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다 알듯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거는 과학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경제적 파장, 영업 제한 이런 거는 입장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 있지만 방역의 중요성, 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혹은 코로나19를 방지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정치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 똑같은 문제인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치화시키면서 이 과학과 정치가 구별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의 그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과학에 대한 불신을 낳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쭉 퍼져 있는 이런 업무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든 어떤 수단이자 결과적으로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또 그 결과 더욱더 음모론이 많이 파상돼 버리는 그런 어떻게 돌고 도는 상황이 지금 돼 버려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음모론에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망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페이스북 또 구글 이런 데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재미있게도 미국이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일 것 같은데 반대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미국에는 아직도 20% 정도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생기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뭐 예컨대 헌혈을 하면은 죽는다라거나 헌혈을 하면은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뭐 악마에 대한 뭐가 생긴다 이렇게 또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신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왜 많을까? 이게 과연 정치와 연관이 있을까라는 게 현재 지금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백신을 맞지 않는 주는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는 주, 특히 공화당의 세가 확실히 높은 주일수록 백신을 맞지 않는 경향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현재 그 주들을 중심으로 뭐 미주리, 플로리다, 오하이오, 그다음에 테네시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지금 뭐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델타 바이러스고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11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 텍사스에 있는 카운티에 병상이 없어서 헬기를 불러가지고 150마일, 150마일이면은 우리나라로 한 배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거의 서울에서 땅끝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절반 정도 돌아오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헬기를 타고 그 아기의 병원을 찾기 위해서 이송해야 됐을 정도로 텍사스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특히 공화당 점거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느냐, 지금 맞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치와 이 음모론을 믿는 것,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교묘하게 접층이 되어 있어서 나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필터가 가동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음모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공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예, 김한수 특파원, 그럼 공화당과 트럼프가 음모론자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음모론자들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일단 트럼프가 선거 당시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게 브레이브바트라는 극우 뉴스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브바트라는 어떤 극우 뉴스의 대표이자 창설자를 본인의 선거 사무실의 본부장으로 앉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예컨대 플로리다에 트럼프가 갔는데 유세장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름 관중에 있었던 예컨대 뭐 얘들 미식 축구를 좋아하니까 미국인들이 미식 축구 퍼레이드 장면에 구름 관중이 있었던 장면을 트럼프 뒤에다가 합성을 해서 이거를 언론에다 보도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짜 뉴스고 명백하게 이건 왜곡된 보도인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블로그로 SNS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포토샵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와,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자, 그러면 이 음모론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하나씩 해부를 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겠죠. 트럼프는 이 사람을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공식 직함을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준 거예요. 스티브 배넌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CDC의 수장으로 임명했었던 사람도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이루어진다 라는 이론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고 서로 동성애적인 사이를 하면 다 에이즈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즉 과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CDC 수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정치적으로 권위를 얻게 되고요. 이 권위를 얻은 발언은 폭스뉴스 같은 이제 우파 매체 혹은 극우 매체를 통해서 점점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즉 트럼프는 음모론자들을 그냥 단순히 가져다가 이용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전격적으로 높은 자리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이걸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게 하면서 이용을 한 거죠. 김기현 특파원, 저기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아무리 그 정치인이 이용하려고 그래도 이 어떤 문화의 음모론에 좀 뿌리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 근거가 조금 있나요? 미국 문화에는 상당 좀그 음모론의 어떤 뿌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이라고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복판에 보면 모뉴먼트라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모양이 꼭 고대 이집트가 태양신 숭배를 위해 지은 오벨리스크 모양입니다.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 파리에 가면 실제로 프랑스가 이집트로부터 약탈한 오벨리스크를 시내 한복판에 세워놓고 있죠. 미국은 이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대 이집트를 끌어들인 상징일까? 혹은 장소는 왜 파리처럼 수도 한복판이어야 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모뉴먼트처럼 온갖 상징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데다가 애초에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왕권이 독립할 때부터 없었던 곳이죠. 거기에다가 모두가 공유할 오래된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이라는 게 통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팩트와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음모론의 시작이 되는 셈이죠. 기존 권위에 매몰되지 않는 미국인들의 비교적 자유로운 상상력, 이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증이라 그러죠. 즉 근거를 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논쟁하고 또 그걸 즐기고 그걸 토대로 수정하는 공부 방식이 이 나라의 공부하는 방식의 뿌리가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힘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그리고 청원권 등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 이거를 수정헌법 제1조에다가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잡지사 허슬러를 운영하던 레리 플린트 같은 경우에 유명 목사를 음란하게 묘사하는 광고를 게재했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 실제 신체적 위해가 없다면 악마 숭배도 종교적 신념으로 보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인종차별주의자 집단 KK 같은 집단도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미국 대법원이 허용하는 판례 등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11호는 달에 가지 않았다거나 9.11 테러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었다.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는 커다란 음모와 배후가 있다. 이런 여러 음모론들이 사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정민 특파원, 네. 미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과학기술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세계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이끌던 어떤 이제 그런 국가의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음모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뭐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제국의 몰락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아까 김기현 특파원이 말씀하신 그런 아까 자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유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아까 김기현 특파원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자유를 법이라는 제도로 보장해준 근거에는 사실 남한테 그래도 피해는 안 줘야지.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음모론에서 마주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들은 이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만 남에게 전염도 잘 시킨다는 걸 바이든 정부에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어떤 쉽게 이렇게 교육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틀이 짜여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지금의 환경, 어떤 우리가 제도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이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통신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런 SNS 매체 다 당연히 미국에서 생겼죠.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는 너무 이런 서로 이런 SNS의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어떤 교육, 제도 언론 이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보다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환경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이고, 게다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한 신봉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정통한 지식이라고 일컬어졌었던 제도, 언론,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 이런 기반들을 무너뜨릴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미국 자체를 무너뜨릴 건가라고 하면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미국에는 많으니까 백신만 해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아까 몇십 프로라고 말했지만 그걸 또 믿는 사람 이런 유언비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이라는 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이냐라는 것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을 유보하고 싶지만 확실히 지금의 어떤 통신기술 발전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어떤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의 선을 좀 넘나드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 하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다라면서 They are killing people이라고 걔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헬기를 타러 막 가는 상황이었어요. 막 두두두두두두 돌아가니까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They are killing people이라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기자들이 나와서 뒤를 돌아서 뭐? they라고 했어? 아니면 there라고 했어? 이런 걸 서로 막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 물어보고 They are killing people에서 페이스북이 즉 SNS가 인터넷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백신을 맞지 말라는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페이스북 본사 앞에 가서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그 자루를 갖다 놓으면서 너네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라는 퍼포먼스를 유발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장난해?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그냥 올려놨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악관에 있는 기자들은 일주일 내내 대변인인 젠 사키와 그래서 너네는 지금 수정헌법 1조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포스팅들이 어떤 내용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싸웠어요. 결국에는 미국 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표현의 자유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부정이 안 되고 굉장히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건데, 이정민 특파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종이 될 것이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묵인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이것이 대통령의 입이나 아니면 CDC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법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눈 첫 번째 사례였던 거잖아요. 사법부에 의해서 뭐 퍼니시하는 것,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거를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에서, 플랫폼 매체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나와서 맨인 블랙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의 저명한 기호학자였었죠. 흥미로운 소설 여러 편 쓰기도 했었던 학자인데, umberto eco 교수가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졌던 연쇄 살인 사건을 조명한 소설 장미의 이름을 썼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대사가 아니고 뭐 인용구가 하나 나오는데,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예. CNN이 이틀 전에 백신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핵심 관계자, 슈퍼 전파자를 추적한 보도를 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의사인 이 사람은 취재진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엔 맞닥뜨리자 황급히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렇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린 이유를 캐보니까 뒤로는 자기가 후원하는 비타민 영양제가 있었고 판매액의 상당 부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모론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자양분이 되고, 이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이 이를 조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언론이라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안타깝게도 정치와 언론이 이를 예방하는 데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